마지막으로요. 이규씨 마지막으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랜차이즈가 지금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제가 어떤 걸 들고 나왔냐면 성공 전략 설계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이 모델은 제가 프랜차이즈 회사들을 컨설팅할 때 제가 목표로 좀 더 디테일한 목표를 설정하는 또 다른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프랜차이즈가 저에게 도와달라, 컨설팅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는 제 목표는 컨설턴트로서의 제 역할은 뭐냐면 A라는 프랜차이즈의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근데 A라는 프랜차이즈의 경쟁력을 높인다라는 막연한 목표를 세우면 두리뭉실해지니까 제가 이 목표를 6가지의 별도의 목표로 세분화를 하는 겁니다. 그 6가지의 목표가 바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점포 경쟁력의 강화, 시스템 경쟁력의 강화, 가맹점 모집 역량의 강화, 변화와 혁신 역량의 강화, 인재 육성 역량의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십과 소통 능력을 강화한다.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경쟁력이 높아지냐? 이거를 제가 6가지의 다른 모듈을 가지고요. 점포 경쟁력이 강해지면 프랜차이즈가 강해집니다. 여러분 회사의 경쟁력이 강해집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시스템 경쟁력이 강해지면 프랜차이즈 경쟁력이 강해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가맹점 모집을 잘하면 잘할수록 경쟁력이 강해진다라고 하면 또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번째, 변화와 혁신을 잘하는 회사가 더 강한 프랜차이즈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네 번째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 좋은 인재를 육성하거나 소위 인력을 훌륭하게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더 강한 프랜차이즈가 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맹본부의 리더십과 가맹점과의 소통 능력을 키울 소위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가맹본부가 더 경쟁력 있는 가맹본부다라고 프랜차이즈의 경쟁력을 제가 세밀하게 세분화한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된다면 내가 뭘 잘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이 6가지의 기준 중에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뭔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부터 소위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한 개념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점포 경쟁력이라는 건 뭐냐? 점포, 상권, 입지 그런 점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점포 경쟁력은 매장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프랜차이즈가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요즘 잘 못 나가더라는 거예요. 요즘 거꾸로졌어요. 왜 거꾸로졌나를 봤더니 A라는 가맹점들이 직영점을 포함해서 A라는 브랜드를 걸고 장사하고 있는 매장들이 옛날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점포 경쟁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실제로 전체 매출이 떨어지고 전체 이익이 떨어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매장 하나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면 가맹본부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장 하나하나의 경쟁력이 지금 혹시 우리는 매장 하나하나의 경쟁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실제 가맹본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여전히 우리 매장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또는 우리 매장이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우리는 이미 가맹사업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래서 매장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다고요.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0년이나 된 회사라면 오히려 매장 하나의 경쟁력을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를 제가 1번 점포 경쟁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 시스템 경쟁력은 뭐냐면 가맹본부의 역할에 의해서 경쟁력이 세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프랜차이즈가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맹점주들에게 왜 장사가 잘 됩니까? 그랬더니 가맹점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본사에서 배달 매출을 늘리는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키는데 내가 그 교육받은 대로 했더니 배달 매출이 많이 오르더라. 그래서 요즘 우리는 신나 죽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맹점이 신나 죽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맹본부가 배달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거 아닙니까? 어떤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배달의 민족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 요기요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시켰을 거라고요. 그런 교육들을 시켜서 가맹점주들이 배달 매출을 훨씬 더 늘릴 수 있게 가맹본부가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 역할이 바로 시스템 경쟁력인 겁니다.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야, 니네 장사 되게 잘 되는데 장사가 잘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봐 그랬더니 가맹점주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회사는요 매뉴얼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내가 매뉴얼대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 그때 매뉴얼을 찾아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바로 깨닫고 나는 바로 매뉴얼대로 내 행동을 바꾸면 매출이 올라가고 경쟁력도 떨어지지 않더라. 가맹점주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가맹본부들은 어떤 능력이 뛰어난 거냐? 시스템 경쟁력이 탄탄한 거죠. 본사에 의해서 매장의 경쟁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제가 2번에다 써놓은 시스템 경쟁력입니다. 세 번째, 아무리 1번, 2번이 잘 돼도요, 어떤 회사가 가맹점을 늘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믿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늘리는 기술이 없으면 그 본사는요 조만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기본적으로 가맹점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소위 유통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맹점을 늘리지 못하면, 즉 유통망을 확대시키지 못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에 가맹점 모집 역량을 가져다 놨고요. 네 번째, 변화와 혁신 역량은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회사가 1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만들어진 그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구닥다리예요. 고객들이 보기에도 구닥다리예요. 경쟁업자 보기에 얘네들은 10년 전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이기는데 어렵지 않아요. 얘네들은 걱정도 안 돼요. 왜? 10년 전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가맹본부가 있다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변화와 혁신을 하지 못한 가맹본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맹본부가 변화와 혁신을 하지 못하면 소위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와 혁신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는 변화와 혁신 역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 모든 거 1번부터 4번까지의 모든 일들이 주로 프랜차이즈 회사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는 가맹본부는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섯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게 인재 육성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초기 단계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제대로 사람을 못 뽑아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는 사람을 뽑았어요.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에 근무 경력이 많다고 사람을 뽑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뭔가 잘 풀려나가겠지. 근데 이 사람이 6개월 후에 떠나버려요. 적응을 못해서. 또는 사장님하고 뜻이 안 맞는다고. 이런 식이 반복이 돼서 실제로 회사들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경우들을 흔하게 봅니다. 뭘 못한 거냐? 결국은 인재 육성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재 육성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프랜차이즈 회사가 경쟁력이 계속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통 여러분들 여기다 6번이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6을 0이라고 잘못 썼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부러 이걸 0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단에 모든 거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리더십과 소통 역량이다. 리더십은 뭐냐? 여러분 제가 공유 화면을 지우고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잠깐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인원 참가 인원을 보니까 96명 저를 포함해서 96명이 지금 우리 사이버 화상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부대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한 부대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대장이에요. 뭐 이 정도면 중대인가요? 하여튼 뭐 중대라고 가정하고 제가 중대장입니다. 여러분은 제 중대장인 저와 한 부대 제 부하 직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어떤 중대장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는 별로 능력이 출중하지 못해요. 중대장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병묵 중대장 이야기대로 만약에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면 잘못하면 여러분이 다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겠죠. 제가 못난 중대장이면 여러분은 그런 상황일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전진 또는 지금쯤 후퇴 숨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여러분이 제 말을 듣겠냐고요. 왜? 제 말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죽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가 별로 중대장 자격이 없으니까. 이런 중대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리더십이 없는 중대장이라고 한다고. 리더십이 없는 중대장.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중대장이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나 신뢰하고 너무나 믿고 있어요. 제 능력을 믿고 저의 어찌 보면 순발력을 믿고 문제 해결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얘기대로만 하면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어떤 믿음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 말 잘 듣겠습니까? 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말을 들으면 사니까요. 이런 중대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리더십이 충만한 중대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리더십을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화면을 좀 보면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바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서 가져야 될 리더십도 똑같다는 겁니다. 가맹본부가 리더십이 없으면 가맹점들이 안 따라옵니다. 아무리 가맹본부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가맹본부가 소위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도 가맹본부가 리더십이 없으면 리더십을 왜 잃었는지는 모르지만 가맹본부가 리더십을 잃어버리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 말을 가맹점이 듣질 않습니다. 가맹본부 말을 가맹점이 믿질 않습니다. 이렇게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프랜차이즈는 끝장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시간상 제가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프랜차이즈를 소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해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 또는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 또는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프랜차이즈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일컫는데요. 사실은 교육이나 슈퍼바이저나 그 매뉴얼이나 사실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소통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소통하고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소통하고 매뉴얼을 통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소통을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소통이 아주 잘 돼버리면 어찌 보면 매뉴얼도 교육도 슈퍼바이저도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소통이 중요한데 소통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뭐냐? 가맹본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맹사업을 하게 된다면 리더십이 충만한 가맹본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에 대해서
리더십을 올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리더십을 올릴 수 있느냐? 믿음을 갖게 해야 되고요. 솔선수범해야 되고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도덕성으로서도 높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순간 가맹사업, 소위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할 것이고,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소통에 실패하면 결국 본사의 노하우가 가맹점에 전혀 전달이 안 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부터 가맹사업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가 2교시 주제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점포 경쟁력이나 시스템 경쟁력, 가맹점 모집 역량, 변화와 혁신 역량, 인재 육성 역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십과 소통 역량을 각각의 목표로 설정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목표들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런 역량들을 높일 수가 있나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프랜차이즈 회사가 점점 더 강해지는데, 이런 어떤 명확한 기준 없이 막연하게 우리가 잘해야 될 텐데, 이렇게만 얘기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